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일정 물량은 관세를 면제해줬던 쿼터제도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전선은 더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 그대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이 정해진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피터 나바로 그 백악관 선임 고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딱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로 외국 덤핑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국내 생산을 촉진하겠다. 한마디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생산력을 늘리겠다라는 의도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와 안보의 중추이자 이게 핵심인 기둥인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이 국가 산업의 기틀이 되지만은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핵심 산업을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현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 연장선에서 바로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 두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당시에는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 당시 2018년도였죠. 그 당시에 이제 쿼터제로 좀 풀어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는 철강에 대해서 25%, 알루미늄에 대해서 10%의 이제 관세를 책정하기로 했었죠. 근데 그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제 면세로 받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쿼터제로 묶었었죠. 그러니까 15년도와 17년도 3년치의 평균 70% 정도에서 쿼터제를 이제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물량을 이제 잡아뒀었는데 그게 본다 그러면 한 263만 톤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작년에 미국 쪽으로 얼마나 그 철강을 수출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280만 9천 톤을 이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딱 쿼터제와 비슷하게 이제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쿼터제라는 거는 280만 톤 보면 260만 톤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저리에서 계속 수출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쿼터제가 지금까지도 잘 적용이 되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포고문을 본다 그러면 이 쿼터제 이거 다 그냥 초기화된다는 거죠. 쿼터제 없이 이제는 관세가 25% 적용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 이제 놀림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사실상 트럼프 1기 때 알루미늄은 10%의 관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예외 없다 이러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둘 다 25% 관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는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제 그동안 쿼터제 수혜를 받았던 국가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예외나 면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철강업체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그 미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순위로 보면 4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좀 미국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고요. 2위가 네. 브라질, 멕시코, 한국 순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상 대미 수출을 봤을 때에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철강 쪽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이 4위란 말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하지만 여기서 그냥 관세가 붙는다 그러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대미 철강, 알루미늄 수출액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좀 차트에 나오고 있는데 예. 캐나다가 사실상 부동의 1위였습니다. 멕시코도 있고요, 브라질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철강 쪽에서는 4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네. 정도로 알루미늄과 철강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효자 품목이었는데 이제 관세가 붙으면 경쟁력을 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도 우려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가 세계 시장에서 풀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아예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막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싼 가격으로 전 세계에 풀어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미국만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덤핑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중국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아마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미국이 이제 관세를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의 수출이 막히다 보니 싼 가격으로 전 세계 풀어볼 거다. 이게 뻔하게 예상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수출 물량이 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당장 현대제철과 포스코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 폭탄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런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관세 얘기를 했던 것은요.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현지에서 망하고 있는 사실상 굉장히 사양 산업을 가고 있는 현지의 철강과 알루미늄 사업을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 들어와서 만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도 결국에는 현지의 생산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지에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국 산업이 이제 부강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 기업을 끌어당기는 이런 어떤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레버리지 삼아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뭐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입니다. 네,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 품목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산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앞으로 며칠간 한 30일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매일 회의를 하겠다. 이게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회의를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할지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2024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대미 수출 1위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2위가 반도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까지 따져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9%를 차지해요. 다 합쳐서. 그 정도로 사실상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관세가 책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세 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생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지에 있는 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을 해서 그 물량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높아지면 20% 관세 붙으면 현지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 가격이 원가가 높아지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지 안에서 미국 안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을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타격은 자동차가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도 사실상 이번에 관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일각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대만 이렇게 이제 잘 만드는 회사 나라인데 사실상 중국은 아예 제외시켜놓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붙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IT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대체제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타격이 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공약했을 때 싼 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는다, 전세적인 의약품에 관세가 붙는다 그러면 그 공약 못 지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협상을 위한 지렛대의 역할로서 아마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가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의 협상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도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말인데 이외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담길 걸로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포고문에 서명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이틀 내에 상호 관세를 좀 부과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게 상호 관세가 있고 보편 관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상호 관세는요. 그러니까 상대국에서 우리한테 만약에 10%의 관세 내면 우리도 똑같이 10%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상호 관세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똑같은 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상호 관세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상호 관세가 된다면 품목별로 분명히 관세율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상호 관세의 그 의미가 명확치는 않은데 예. 만약에 무역 적자 기준으로 상호 관세를 책정한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국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아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FTA가 무력화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이죠. 예. 사실상 한미 FTA가 적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품목의 98%는 무관세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미 FTA가 만약에 계약이 재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호 관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현지의 언론이라든지 미국 현지의 많은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한미 FTA 재협상도 하나의 카드로 미국에서는 쓸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 통상 전쟁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악은 한미 FTA 철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미 FTA 철회하고 상호 관세가 새롭게 추가되는 이게 이제 최악의 이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 부담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잃어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장의 리포트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내년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 이하로 보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한 것은요. 0%의 성장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한미 FTA가 만약에 재협상되거나 철회가 된다 그러면 더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거는 지켜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예외가 없다고 못 박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철강에 대해서는 좀 예외 적용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맨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협상, 관세의 지렛대를 삼아서 크게 아젠다를 던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요. 25% 관세가 3월 12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달 뒤인데요. 이 한 달 동안 이제 각국 나라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정부가 이제는 철강 업체와 협력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긴급 점검 회의에 나섰고, 그다음에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대한 이제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한 달 동안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1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25%, 10%의 관세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무역 확장법 232조였습니다. 자국 보안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책정하는 건데 그때도 놀랐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쿼터제로 잘 무마를 시켰거든요. 네. 이번에도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향을 따져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거는 좀 국민들을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관세가 책정된 거 아니잖아. 모든 나라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없겠지만 이게 협상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는 관세가 될 것이고 어떤 나라는 기존대로 비관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추가 관세가요. 사실상 미칠 영향은 품목별로 다르다는 거죠. 보편 관세는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를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협상의 대가라 불리는 트럼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